첫 번째 연설자는 초심, 열심, 뒷심, 백년 민주당 건설 기호 6번 박정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민동락, 여민동고, 국민과 함께 기뻐하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기호 6번 박정, 사랑하는 대구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네. 그런데 박정이 누구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저는 집안이 가난해서 야간 중학을 다녔고 고등학교도 탁구 체육 특기자로 가야만 했습니다. 코치에게 맞으면서도 공부했고 마침내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유전공학자의 꿈을 꾸며 유학비를 벌기 위해서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박정학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만들 줄 아는 낮은 곳에서 시작한 실물경제 전문가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2020년 총선 승리, 2022년 정권 재창출, 그리고 100년 민주당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평화경제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분단의 상징 파주에서 태어나 문재인 대통령께 평화경제,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꿈을 팔았습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고문으로 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평화경제 선봉장, 저 박정희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둘째, 2020년 총선 승리의 답은 원외에 있습니다. 박정은 135명 원외 대변인이자 버팀목입니다. 판문점이 있는 파주에서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빨갱이라며 소주 세례를 얼굴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가치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마침내 60년 만에 자랑스러운 민주당 깃발을 꽂았습니다. 파주보다 더한 엄지가 대구입니다. 원외위원장은 능력이 떨어져서 선거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원 대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험지개척과 초대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장, 저 박정희 함께 고생하고 함께 노력해서 기필코 원외위원장님들을 당선시키겠습니다. 김부겸, 홍일학 의원님과 함께 대구의 나머지 10개 지역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를 뒤집어야 총선의 승리다. 원해 우리가 총선에 앞장서서 승리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맞습니까? 셋째, 2022년 정권 재창출은 당원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당원이 중심이 돼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합니다. 권리당원의 권한을 높이겠습니다. 투표권, 발언권, 토론권, 소환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당원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중심 민주당, 저 박정희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민주당에 박정 같은 최고위원 한 명쯤은 꼭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조심으로 듣겠습니다. 열심과 뚝심으로 뛰겠습니다. 그리고 뒷심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기호 6번 박정을 밀어주십시오. 기호 6번 박정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강력한 민주당, 백년민주당, 자랑스러운 대구시당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6번 박정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연설자는 문재인의 대변인, 당원의 대변인 기호 4번 박광온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MBC 뉴스 박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구가 희망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국의 정치 지형을 혁명적으로 바꿀 가능성을 대구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의 대변인, 70만 권리당원의 대변인, 대구와 함께할 최고위원 박광원 기호 4번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대구는 민족혼과 민주정신의 본산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국권을 수확인 운동으로 세계 시민운동의 효시입니다. 4.19 혁명, 3.15 마산의거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대구에서는 2월 28일 이승만 독재 타도를 외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구가 민족혼과 민주정신을 완전히 회복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대구 시민 여러분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대구에 자주 찾아뵈니 가까운 얼굴도 많이 뵈고 친숙한 얼굴도 많이 뵈고 정말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전당대회 때만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의리를 지키는 최고위원, 여러분의 가족 같은 최고위원이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대구의 당원 동지 여러분, 비바람 눈보라가 쳐도 바보 같은 정신으로 대구를 지켜온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100년 정당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기적 같은 승리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대구에서 민주당으로 활동하는 것, 독립운동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 말 다시는 듣지 않도록 여러분이 집권당의 당원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보람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별 최고위원 담당제를 도입해서 제가 대구와 경북을 맡겠습니다. 그래서 당과 여러분, 대구의 당원 여러분의 가교 역할을 하고 대구와 중앙정부의 가교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제2의 김부겸, 제3의 김부겸을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총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추천제를 도입해서 여러분들이 추천하신 후보를 가장 먼저 대구와 경북 같은 곳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보고 편한 MBC를 그만두고 뭐하러 정치에 와서 고생하느냐고 말한 분들 계십니다.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MB 시절 미디어법에 반대한 예로 보도국장에서 해임됐습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신경민 앵커도 해임됐습니다. 그때부터 MBC 완전히 거꾸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랑하는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MBC에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결심했습니다. MBC를 떠나서 정권 교체에 기하자. 그래서
자랑스러운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잘했습니까?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대변인 돼서 함께했지만 결과는 아픔이었습니다. 지니까 아프구나. 나만 아픈 게 아니고 가족이 아프고 친구가 아프고 동지가 아프고 국민이 아프고 나라가 아프구나. 철저하게 반성했습니다. 2017년 다시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 맡아서 정권 교체 성공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기에 대구 당원들과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제 다시는 대구의 당원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 성공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누구보다 절실하게 정치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표 시절 흔들기 정말 심할 때 비서실장으로 끝까지 지켰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당 대변인으로서 후보 대변인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성공시키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기호 4번 박광온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연설자는 여성의 힘 강한 민주당 기호 8번 유성희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의 텃밭, 그러나 가장 뜨거운 더불어민주당의 심장, 존경하는 대구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성희입니다. 강인한 신념과 애당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을 수십 년간 지켜오신 존경하는 고모님들과 이곳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하신 아버지를 따라 이곳에 와서 대구 중앙초등학교 다녔습니다. 대구 사랑 국회의원입니다. 8월에는 8번, 기호 8번 저 유승희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쳐 우리 당에 몸을 담은 지 24년째입니다. 1995년 기초의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당 최초의 공채 여성국장,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전문위원, 선출직 전국 여성위원장과 그리고 3선 국회의원이 된 지금까지 저는 오로지 당을 위해서 자고우면하지 않고 헌신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의 압승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등골이 송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년 민주당 지킴이 3선 국회의원 유승희가 우리 당을 더 유능하고 강한 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치열하게 싸운 그 팔팔한 정의감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개혁 과제의 안수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30% 여성 공천 할당제, 전국대의원 50% 여성 의무화제도 저 유승희가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해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팔팔 끓는 정의감으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초의원부터 출발한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누구보다도 풀뿌리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지방의원님들의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님들의 든든한 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70만 권리당원의 거대 여당은 우리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 많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안정과 혁신을 완수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 당원 동지 여러분, 4년 전 대구에서 우리 당은 지역구 광역위원을 단 한 명도 배출해내지 못하고 지역구 기초위원은 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낙숫물이 바위를 뚫었습니다. 철옹성 같은 대구 시민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5분의 광역위원, 50분의 기초위원들이 당선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당을 지켜온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어려운 일 해내셨습니다. 험지에서 출마해서 고생하셨지만 낙선한 많은 지방선거 후보님들에게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저 유승희는 대구를 지켜온 당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제 중앙당이 화답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수의 텃밭 대구를 명실상부한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구 10%의 권리당원 2%에 불과합니다. 당세 확장 10%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당을 잘 알고 24년 민주당 지킴이 저 유승희가 앞장서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대구당의 당세 확장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해내겠습니다. 대구를 지속 가능한 혁신 도시로 육성하고 심각한 물 관리, 청년 실업 문제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겸 장관 그리고 홍일학 의원님과 함께 더 많은 대구 시민의 마음을 얻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8월에는 8번 유승희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호 8번 유승희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연설자는 힘없는 자들의 힘 기호 2번 박주민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나 정호라는 달성군의 대의원분께서 저한테 다가오셨습니다. 수십 년째 민주당 생활을 하고 있었고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빨갱이 취급을 받으면서 눈물의 세월을 보내셨다고 저한테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감사함 정말 우리 당을 훌륭하게 만들어서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차분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 당과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같은 사회경제적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한 달 정도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눈여겨봐야 될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청와대도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원래 사회경제적 정책은 갈등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최저임금만 예를 들더라도 우리는 최저임금을 더 높이고 싶어도 어떤 분들은 최저임금이 이미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정책을 만들 때는 만들 당시부터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정책의 세밀함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 정책을 국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설득해 나가야 됩니다. 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도
뒷받침돼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정책 중에 91개 정책이 입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평가되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해보니까요, 정책들을 변환할 때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따르진 않습니다. 저항합니다. 그럴 때는 공무원들을 적절하게 견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대통령 혼자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집권 여당이 나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집권 여당인 우리 당이 원래 해야 되는 이 일을 조금만 더 잘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고 성과도 남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원래 우리 당이 해야 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당이 국민들의 높은 지지와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특활비 없애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에 민감하고 정확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원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원래 당은 당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당원들이 잘 뭉치면 뭉칠수록 그 당은 강해집니다. 당이 잘 뭉쳐지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위로 잘 올라가고 여러분들 통해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잘 내려와야 됩니다. 만약에 당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논리로 무장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훌륭하다라고 국민들을 설득한다면 우리 당은 강해질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큰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국민적 신뢰와 조직된 당원의 힘을 배경으로 야당과 보수 언론과 당당히 맞서가면서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자고 우면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우리 당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 저 박주민 여러분과 함께 어깨 걸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호 2번 박주민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연설자는 세대혁신 기호 1번 김혜영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당원 동지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기호 1번 김혜영 대구에서 인사 올립니다. 대구는 지난 총선에서 김부겸 홍일학 의원님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큰 성과를 내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한 번만 더 약진을 하면은 대구에서 우리 민주당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남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영남의 지지율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이번에 많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출마하셨습니다. 모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영남에 지역구를 둔 후보 누구입니까?
영남의 목소리를 중앙당에 대변할 후보가 누구입니까? 영남과 대구의 지지율을 지켜낼 후보가 누구입니까? 지금 청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당의 최연소 국회의원입니다. 전국 청년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나마 있던 청년 최고위원 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중앙당에 대변하고 청년들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이끌어낼 후보가 누구입니까? 누가 가장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최고위원 후보입니까? 저는 2014년 사고 지역구이던 부산 연제구의 지역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부산 연제구는 2010년, 2014년 구청장 후보조차 내지 못한 당의 험지였습니다. 지역위원장을 맡아 두 발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연제구 생기고 야당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처음이다라는 말이 동네에 돌았습니다. 또 석 달이 지나자 당은 마음에 안 드는데 아는 괜찮더라 이런 말이 지역에 퍼졌습니다. 험지에서 서름도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지역 행사에 참석해도 소개를 안 해줬습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당당히 맞섰습니다. 사회자가 소개를 안 해주면은 제가 손을 들고 무대로 뛰어올라 외쳤습니다. 소개가 빠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연제구 지역위원장 김혜영입니다. 그 순간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연제구를 개척해 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최초 구청장, 최초 광역의원, 최초 기초의원 과반을 달성하면서 우리 연제구 지방권력 교체도 이루었습니다. 당의 험지를 개척한 저 김혜영이 최고위원이 되어서 우리 당의 열세 지역인 대구를 적극 지원하고 2020년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고모 집에서 자랐습니다. 남들이 3년 다니는 고등학교를 저는 4년 다녔습니다. 고3 때는 학교 대신 기술을 배우러 직업학교에 다녔습니다. 20대 후반 아버지의 암 수술과 연이은 재발로 60차례가 넘는 항암 치료를 보살폈습니다. 5년의 시간을 환자의 보호자로서 또 사법고시생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소원이셨던 아들의 사법고시 합격을 끝내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합격증을 산소에 놓아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 가정환경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앞길이 막막한 청년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대물림되지 않는 세상,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세상, 성실하게 땀 흘린 사람이 보상받는 세상, 제가 최고위원이 되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김혜영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연설자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기호 5번 황명선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함께하는
우리 대구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힘차게 불뿌리 지방정부 자치분권의 대변자 기호 5번 황명선 인사드립니다. 저는 충남 논산시장입니다. 우리 민주당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시장이 이번에 최고위원회 나와 당 지도부 선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쭙습니다. 지방정부의 대표자가 다들 당대표 3분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8분 모든 분들이 다 국회의원인데 왜 논산시장이 출마하냐고 여쭙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왜 출마했겠습니까? 저는 우리 민주당이 당원이 주인이 되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구에서 5분의 광역의원 그리고 50분의 우리 기초의원을 배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의 시도지사와 그리고 지방정부 시장군수구청장 151분을 포함해서 2444분의 지방정부 의회와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분들을 국민들은 선택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의 목소리가 중앙에 대변돼야 됩니다. 현장과 지역과 지방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우리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100년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년 후에 총선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황명선의 개인의 도전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도 당원이 주인이 되고 지방과 지역과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내는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치분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자치분권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자치분권 국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대구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중앙에 갖고 있는 과도한 권한을 17개 광역시도 그리고 226개 지방정부에 골고루 나눠서 중앙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지방도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바로 자치분권 정당 국가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답해야 됩니다. 지난 우리는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메르스와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 중앙의 과도한 권한 때문에 현장에서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가 구청장이 지휘할 수 없었던 이 중앙의 과도한 권한 때문에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게 바로 분권입니다. 중앙이 과도하게 갖고 있는 이 권한을 지방에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분권입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도 중앙의 과도한 국회의원 전유물이 아니라 현장과 지역과 지방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러한 당원이 주인이 되고 의회와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전달되는 우리 자치분권 정당 대변할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란 전당대회 지방 의원님들 의정활동 잘할 수 있도록 의회 사무처 독립, 정책보좌관 제준, 자치분권 할 수 있도록 기초 지방정부에 자치조직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황명선 후보의 공약이 아니라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나왔던 공약입니다. 왜 실천 안 됐습니까? 여러분들을 대표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서울에서 경기에서 충남에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경남에서 이번에는 꼭 우리를 대변할 자치분권 대변자 황명선이를 뽑자라고 바람에 부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당원이 주인이 되는 우리 자치분권 정당 우리 대구의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황명선이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기호 5번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연설자는 혁신민생 최고로 일 잘하는 최고위원 기호 7번 나민순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의 텃밭 대구를 변화의 중심으로 만든 자랑스러운 대구시당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과 민생 최고로 일 잘하는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출마한 기호 7번 나민순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저는 국어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노동자로 살면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더불어 잘 사는 대동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지난 30년간 노동, 여성, 시민사회운동에 몸담아 오면서 우리 사회 진보적 변화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2011년 문재인 상임대표와 함께 혁신과 통합 공동대표로 민주통합당에 입당해서 당, 여성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원내부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거치면서 대안제시 능력과 포용적 리더십을 인정받았습니다. 끊임없는 자기혁신으로 여기까지 온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 기호 7번 나민순 최고위원으로 여러분들이 손 잡아주시겠습니까? 저 나민순은 약속합니다.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촛불 이후에 민주주의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당원의 민주 역량을 강화하고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선거에만 동원되는 당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우리 당원들의 리더십 확산을 위해서 정치학교를 개설하고 당원 정치 협동조합, 당원 자치를 활성화해서 역동적이고 100년 갈 수 있는 민주당 만들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민생을 살리고 진보 개혁적 가치를 확장하겠습니다. 저는 을지로위원회에서 5년간 민생을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현장에 강한 저 나민순이 민생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당원에 명시되어 있는 민생 연석회의를 가동해서 민생의 주체인 노동조합,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함께 소통하면서 민생 제일주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진보적인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젠더와 인권, 생태와 평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우리 당의 정책으로 반드시 실현해서 진보적 시민들과 젊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동수사회로 가기 위해서 여성 공천 30% 할당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청년과 장애인, 어르신 당원들이 소외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혁신과 민생을 이끌 저 나민순 최고위원 두 표 중에서 한 표 저 나민순에게 주시겠습니까? 대구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홍일학 의원님과 함께 대구 경북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오면서 대구의 현안을 챙겨왔습니다. 섬유와 환경, 대구의 뿌리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며 대구 공항을 지역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TK 특위를 이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이번에 자랑스럽게
당선되신 우리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2020년에 대구에서 우리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구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최고위원이 되면 메시지만 하는 최고위원이 아니라 발로 뛰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최고로 일 잘하는 최고위원 되고 싶습니다. 럭키 7 기호 7번 남인순, 기호 7번 남인순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호 7번 남인순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8번째 연설자는 중심을 잡을 사람, 듬직한 설훈, 기호 3번 설훈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연설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 나가고 지금 몇 분만 남아 계십니다. 지금 계신 여러분이 진짜로 우리 당을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그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국에 계신 민주당 당원 동지들께 왜 존경과 사랑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이곳 대구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는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인사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는 지금 경북 4대 전신인 대구 사범 1기로 졸업하셨습니다. 졸업을 하시고 경남 남해 발령을 받아 가셔 계시다가 일경에 체포되어서 2년 반 동안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독립유공자십니다. 저는 그 피를 이어받았는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3차례에 걸쳐 감옥을 살았습니다. 독재 정권에 항거하느라고 5년간 꼬박 청춘을 감옥 속에서 보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네 소신대로 해라. 네, 감사합니다. 그 정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은 우리는 집권당입니다. 집권당으로서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민주주의를 살쪄야 되고 그리고 평화를, 대한민국의 평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평화와 우리의 경제적 부흥은 한 축으로 되어 돌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인가? 이것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맞물려 돌아갑니다. 우리 경제 활로를 찾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아무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에 출마해서 그 방법을 국민과 함께 해내고자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그렇게 거창한 소리를 하느냐? 거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방안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한반도의 경제는 같이 돌아가는데 한반도의 평화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풀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만 맡겨놓고 우리는 그냥 강 건너 물로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국민의 열망, 우리 국민의 열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걸 보여주고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남북의 평화를 원하고 우리가 얼마나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원하는지 이걸 전 국민들이 함께 나서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거창한 국민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우리가 얼마나 남북 교류를 원하고 세계 평화를 원하고 비핵화를 바라고 있는지를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알게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은 500만 명이 동원이 돼서 판문점에서부터 부산까지 인간 띠입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전 세계 시민들이 감동할 거라 생각합니다. 세계 시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동하게 해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걸 하고 안 하고 따라서 전혀 세계 정치 질서가 달라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어가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들의 국민운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고 김정은 위원장이고 함께 비핵화 문제에 나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 쪽도 함께 남북 경제 교류에 응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국민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건보기 운동, 촛불혁명 이 두 개를 합쳐서 전 국민적으로 운동을 벌려나가면 틀림없이 우리 민족이 하려고 나온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설훈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